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영상 찍습니다. 이번 영상은 길게 갈 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요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목재에서 흠이라고 하는 거, 흠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여쭤본 분이 계세요. 사실 이 질문은 과거부터도 좀 받았던 적이 있는 질문인데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다른 영상에서 하지 않았나 과거에 기억은 잘 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그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처음에 저에게 흠이 뭔가요라는 질문을 했던 건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친구들끼리 이제 공방에 와서 시험 문제였나 어디 책에 나왔나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러 온 곳이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걸음을 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같이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다가 헤어진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목재에서의 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렇게 목재를 우리가 구입했을 때 목재에 예를 들면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뭐 옹이가 빠져 있다든지 금이가 있다든지 뭐 어딘가 벌어져 있다든지 뭉개져 있다든지, 심지어는 그 목재를 밴딩으로 묶는 과정에서 이렇게 겉장 아래 위 겉장을 이렇게 눌려서 그런 경우에 좀 저렴하게 팔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결과 또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뭐 흠집,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9mm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재보니까 얘가 뭐 8mm밖에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4.67 또는 뭐 7.5, 9, 12 이렇게 정치수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제조사별로 또는 생산할 때마다 약간씩 이렇게 오차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따져서 흠이라고 하면 이제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면의 흠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원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거는 옹이도 없고 깨끗하고, 어떤 건 이제 중간중간 희끗희끗 흠이 있고, 어떤 거는 옹이가 아주 많고 깨지고 갈라지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등급별로 나뉘는 것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또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좀 오류, 오차 이런 걸 다 이제 우리가 흠이라고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재에서 흠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 이런 걸 다 그냥 흠이라고 그냥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목재나 원목의 그 흠은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흠, 우리가 마감이 완전히 돼서 완성되어 있는 거에서 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자입니다. 하자죠. 완제품을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이제 어디 불편한 게 보이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하자죠.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는 원목이라는 걸 감안해서 이 정도는 흠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흠이라고 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을 찾아내면 그거는 이제 흠이라고 볼 수 있죠.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가구의 굴지 기업인 비모 기업이 일본 대도시에다가 이제 당시의 돈으로 한 100억을 들여서 몇 층짜리 대로변에 빌딩을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브랜드로 이제 가구점을 오픈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우리는 그냥 장롱을 하나 사도 이렇게 문만 열어보고 사지만 일본인들은 뒤집어 보고 뒤를 돌아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구를 만드는 방식은
D는 뭐 이렇게 쫄대를 대서 이지부 합판, 뭐 3mm 합판으로 이제 마감을 한다든지, 아예 마감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합판만 대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구의 밑이나 위나 그 뒤쪽, 우리가 이제 우라라 그러잖아요. 우라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베니다 합판 그냥 한 장 치고 만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구를 만드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일본인들한테 외면을 당해서 결국 망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어린아이들 한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이제 그 책상을 하나 주문을 받아서 그거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들고 갔어요. 근데 워낙에 크기도 크고 무게도 이제 혼자는 당연히 못 들죠. 설사 든다고 해도 멀리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제가 항상 그 작품을 만들어서 운반을 할 때는 그 화물차, 용달차를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과거에 다대구 출신이고 문짝 인테리어 이런 목수일을 하던 분인데, 그쪽의 일이 평생 할 수 없고 많지 않으니까 1톤 용달차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용달을 하면서도 문짝을 달러다니고 이제 이런 걸 하던 분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제 예를 들면 운임이 3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1만 원 정도만 더 주면 그게 뭐 어디가 됐든 같이 운반도 해주고, 참 그런 고마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하고 그 테이블을 운반을 하는데, 그 집 문으로 들어가다가 그 현관 쪽에 세워진 그 화분 같은 거에 이렇게 상판을 탁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흠집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얼만큼의 흠집이 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들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거실에 들어가서 놓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흠집이 조금이 나긴 했더라고요. 상판에 흠집이 났으니 이건 당연히 하자입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거는 도로 들고 나가서 다시 상판을 이렇게 샌딩을 해서 다시 여러 차례 칠을 다시 해갖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의 안주인도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그걸 보시고,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목수님 이거 다시 가져가서 다시 해오세요, 이런 말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아직 학교를 막 들어가기 직전쯤 돼 보이는 그 아들이 이 책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혹시나 제가 다시 칠한다고 가져갔다가 안 가져올까 봐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서 그냥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엄마 그냥 써, 이거 뭐 어때, 괜찮아요. 애가 막 그래 버리니까 그 집 사모님이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제 과실로 흠집을 만들었죠. 그건 흠을 넘어서 사실은 하자인데, 그 아이가 그래 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쓰다가 스크래치가 나면 제가 한번 가볍게 리폼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테이블을 잘 두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목적이든 아니면 전시를 목적이든 주문을 받았던 그냥 판매하기 위해서 기성품을 만들었든 간에 완성도에 그런 흠이 있다는 거는 사실 하자죠. 물론 이제 소비자나 사용자가 그거를 감안하고 쓰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원목들의 단점이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는 단점이자 장점인 것이, 이게 공장에서 라카나 우레탄이나 에폭시 계열을 뿌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다시 까고 도장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식물성 천연 오일 계열의 그 피니싱은 다시 리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목재면의 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흠은 모든 게 그냥 있는 거, 우리 눈에 띄어서 이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합판이나 집성목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나 타원이나 동그랗게 이렇게 나무를 따내고 똑같은 나무를 끼워놓은 걸 우리가 이제 패치라 그러는데, 그 패치 자국 정도를 벗어나면 다 흠이라고 하죠. 특히
눌리고 갈라지고 벌어지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보관을 잘 못해서 심하게 뒤틀려 있거나 아니면 3648 사이즈인데 이게 오간해가 전혀 안 맞는, 간해가 전혀 안 맞아. 왜냐하면 이게 그 집성의 조건인 적어도 8% 정도의 함수율을 지키지 않고 생산을 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유통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오거나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 습기에 노출되거나 하면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흠에 대한 정의는 물론 제가 이제 과학자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니라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를 이게 정의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흠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흠이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이게 입장이 서로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저도 그거에 공감하고 당연히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 눈은 거기서 거기다. 그만큼 우리가 더 엄중하게 그런 것들을 보고 감안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질문에 대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 받아놓은 게 또 있으니까 제가 또 영상을 바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남은 하루도 영상 보시는 분들 잘들 보내시고 제 유튜버 응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